흰머리가 하나둘 늘어갈 즈음 돌아보니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29 점디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었고 2살 된 아들을 품에 안고 남편의 장례식에서 돌아왔을 때 이 아이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숨소리 하나에도 마음이 덜컥했고 울면 나도 울었고 잠들면 내가 살아있는 이유 같았죠. 남편이 떠난 건 제 탓이 아니었지만 그 아이의 눈을 마주보는 게 왜 그렇게 미안했던지 그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렇다고 무너져 있을 수는 없었어요. 배우자 잃은 슬픔은 곧 생존의 공포로 바뀌더군요. 시장에서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님들한테 욕도 먹고 접시를 산더미처럼 깨먹고 바닥에 미끄러져 뼈도 부러졌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겐 살아야 할 이유, 제 아들 하나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들은 무럭무럭 자랐고 사춘기도 조용히 지나고 지방 국립대에 입학했을 땐 기숙사로 떠났어요. 뒤돌아보다 눈이 마주치면 괜히 울컥해서 저는 등을 돌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다녀오라고. 아들은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해주고 밥 먹었냐고 먼저 묻던 아이였어요. 그 말이요. 엄마 밥 드셨어요? 그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인사였어요. 졸업하고 서울로 취업한 아들이 어느 날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예의 바르고 말도 곱고 밥도 조용히 먹고 저를 어머님이라 부르며 웃던 아가씨. 그렇게 결혼을 허락했고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니 제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죠. 저는 진심으로 마음을 열었어요. 며느리와 같이 김치를 담그며 웃고 설거지를 같이 하며 이런저런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요. 그 따뜻했던 며느리의 말투가 어느 날부터 조금씩 식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차려도 젓가락 하나 안 대고 제 질문엔 한숨 섞인 짧은 대답. 아, 그냥 친구예요. 그런 건 좀 알아서 해주세요. 아, 어머님은 좀 예민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제 탓을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상처 주는 말을 했나, 매일 밤 일기장에 혼잣말을 적었어요. 그녀의 기분이 풀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말하더군요. 어머님 방 바꾸시는 게 어떨까요? 햇빛도 잘 들고 저희는 둘이니까 큰 방이 필요해요. 제 방은 남편 사진, 아들 성장 앨범, 그리고 제가 평생을 살아온 기록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도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다 보면 물러서야 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에게 묻지도 않고 제 인감 도장을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엔 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가 많다며 본인이 통장을 관리해주겠다고 제 통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집 명의를 바꿔달라더군요. 명의만 바꿔주세요. 달라지는 건 없어요. 어머님도 계속 여기 사시면 되니까요. 그 아이가 그렇게 말했을 땐 어디서부터가 진심이고 어디까지가 연기였는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엔 제가 꾹꾹 눌러 담은 날들이 있었죠. 그의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 상처받은 순간들, 참고 또 참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한 제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대출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네? 저는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젊은 여자분이 위임장과 인감도장을 들고 오셔서 어머님 대신이라고. 그때 느꼈어요. 피가 서서히 식어가는 기분. 숨이 턱 막히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정말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할 줄은. 아들에게 털어놓으려 해도 요즘 늘 야근에 찌든 얼굴, 나중에 얘기해요 라는 말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는 아들을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낯빛 잃은 얼굴로 퇴근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무슨 말이니? 아들은 휴대폰을 제 앞에 내밀었고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며느리의 욕설이 담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를 향한, 아들을 향한 욕설. 동네 어르신이 우연히 들은 며느리의 막말을 그대로 녹음한 것이었어요. 아들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울었습니다. 왜 그걸 참고 계셨어요? 왜? 그리고 저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일기장까지 보여줬고요.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을 때 아들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 서류 당신이 쓴 거 맞지? 우리 어머니 통장과 인감을 몰래 들고 은행 가서 대출 시도한 거. 그녀는 발뺌했죠. 속상해서 혼잣말 한 거예요. 그건 그냥 어머님께 잘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순간 아들은 제 일기장을 꺼내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직접 쓴 기록이야.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고스란히 들어있어. 그러니까 거짓말 이제 그만해. 그녀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피해자인 척했습니다. 저 힘들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괴롭혔잖아요. 손찌검도 하셨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진심이 아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아들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과 어머니 중 누구를 믿는지 알겠지? 그리고 이젠 끝이야. 그날로 며느리는 짐을 싸서 쫓겨났고 아들은 신고를 하였으며 결국 며느리는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타인의 인감 도장을 도용하고 위임장을 위조해 대출을 시도한 혐의, 그리고 밝혀진 여러 사기 전과들까지. 결국 그녀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에도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아냈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 아들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알아차렸어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 지킬게요. 절대 다시는 그런 일 없게 만들게요. 저는 말없이 아들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아이도 상처를 입었어요. 저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저와 함께 살고 있고 며칠 전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전 와이프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사려 깊고 진심을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만나보니 알겠더군요. 그녀의 눈엔 욕심이 없었고 제 아들에겐 진심으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놓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용기를 냈어요. 노인복지회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거든요. 세상엔 참 많은 사연이 있어요. 저만 고통을 겪은 게 아니란 걸 알게 됐고 나이가 들어도 지켜야 할 건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내 인생 내가 지켜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도 작은 용기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